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제 78강을 시작합니다. 78강 첫 번째 글자는 칼에 잘린 실토막을 일일이 이어서 가는 이을개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실사가 있고, 그리고 이 파란색 글자는 실의 생략형 실토막이 4개가 있고, 그리고 이 노란색 글자는 칼도가 돌아간 모양입니다. 네, 이을개의 글자 이야기. 실로 계속해서 칼에 잘린 그 작은 실토막들을 이어서 연결하는 이을개입니다. 실로 계속해서 칼에 잘린 그 작은 실토막들을 계속해서 연결해가는 이을개입니다. 이을개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계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을개자에 이을속을 쓰면 끊어지지 않고 뒤를 이어나간다는 말이고, 후개라고 하는 말은 뒤후에 이을개를 써서 뒤를 잇는다는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앞서 배웠던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글자 끈을 다닙니다. 네, 글자 구조를 보면 앞서 배웠던 실토막에 칼도가 돌아간 모양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도끼근이 있죠. 끈을 다는 글자 이야기는 끊어진 실토막에 또다시 도끼근을 써서 확실하게 끊어버린다는 끈을 다닙니다. 칼로 토막난 그 작은 실토막들을 다시 한번 도끼로 확실히 끊어내는 끈을 다닙니다. 칼에 잘린 그 작은 실토막들을 다시 한번 도끼로 확실히 끊어내는 끈을 다닙니다. 네, 끈을 단이 들어가는 활용어 중에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넉넉할 우, 부드러울 유, 아니 불 끈을 단을 써서 어물쩡거리기만 하고 딱 잘라서 결단을 내리지 못함을 우유부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창고를 뜻하는 곶집고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큰 집을 뜻하는 집엄이 있고 그 아래 수레차가 있죠. 네, 그래서 차고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집안에 수레차가 머무르는 창고, 곶집고입니다. 집안에 수레차가 머무는 창고, 곶집고입니다. 자, 활용어 중에는 창고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곶집창에 곶집고를 써서 물건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물을 창고라고 하고, 재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있을 제자에 곶집고를 써서 창고에 쌓아둔 물건을 재고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벼슬관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집엄이 있고 그 아래 언덕보의 생략형이 있죠. 자, 언덕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들이 높이 쌓여 있다는 뜻 하나와 많은 깃발들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많은 깃발입니다. 큰 집에 관청을 뜻하는 많은 깃발이 있는 벼슬관입니다. 큰 집에 관청을 뜻하는 많은 깃발이 있는 벼슬관입니다. 벼슬관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고관대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고 벼슬관, 큰데 벼슬작을 써서 지위가 높은 큰 벼슬자리를 뜻하거나 또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고관대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연구할 구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구멍혈이 있고 9구가 있죠. 자, 그래서 구멍 속을 9번, 여러 번 파헤쳐서 들여다보는 연구할 구입니다. 구멍 속을 여러 번, 9번 파헤쳐서 들여다보는 연구할 구입니다. 연구할 구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 연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관련자의 연구할 구를 써서 깊이 조사하고 생각해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연구라고 하고, 탐구라고 하는 말도 있죠. 살필 탐자에 연구할 구를 써서 진리나 학문의 원리를 깊이 연구하는 것을 탐구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많은 숫자를 뜻하는 글자 무리군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임금군과 양양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양은 군집성 동물입니다. 많은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동물. 그래서 임금님이 다스리는 그 백성의 수가 양떼처럼 숫자가 많다는 뜻 무리군입니다. 임금님이 다스리는 그 양떼처럼 많은 숫자를 뜻하는 백성 무리군입니다. 임금님이 다스리는 그 양떼처럼 많은 숫자의 백성을 뜻하는 무리군입니다. 네, 무리군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군중심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군, 무리중, 마음심, 다스릴 일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개개인들의 평상적인 마음을 떠나서 여러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 특이한 심리에 이끌리는 현상을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권세곤입니다. 권세곤은 지난주 편집실 이야기에서 제가 한 번 다뤘던 글자입니다. 자, 그러나 흐름상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목에 수리부엉이를 뜻하는 황새관이 결합되어 있죠. 나무 위의 높은 곳에서 수리부엉이가 눈을 부릅뜨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권위나 위세를 뜻하는 권세곤입니다. 나무 위의 높은 곳에서 수리부엉이가 큰 눈을 부릅뜨고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그 권위나 위세를 뜻하는 권세곤입니다.
권세권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권, 안이불, 열십, 해년을 써서 어떤 권세라도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뜻인데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늘 변한다는 뜻이 권불 10년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돌아갈 귀입니다. 네, 글자 구조를 보면 많은 깃발들이 쌓여있고 많은 땅들이 쌓여있다는 언덕보의 생략형이 있고 그리고 그치고 머문다는 그칠 지가 있고 그리고 며느리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며느리부에서는 여자녀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돌아갈 귀의 글자 이야기는 친정에서 많은 날들을 머물러 있다가 다시 며느리가 시댁으로 돌아간다는 돌아갈 귀입니다. 친정에서 많은 날들을 머물러 지내다가 며느리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간다는 돌아갈 귀입니다. 돌아갈 귀가 쓰여진 활용어에는 복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다시 복자에 돌아갈 귀를 써서 본디 상태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 복귀란 뜻이고 귀국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돌아갈 귀자에 나라국을 써서 외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간다 또는 돌아오는 것을 귀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고를균입니다.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흙토가 있고 쌀포가 있고 두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흙덩이를 여러 번 두들겨서 고르게 편다는 뜻이 고를균입니다. 네, 흙덩어리를 여러 번 두들겨서 그 가루를 만들어서 편다는 고를균입니다. 흙덩어리를 여러 번 두들겨서 가루를 만들어서 고르게 펴는 고를균입니다. 고를균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평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평평할 평자에 고를균을 써서 차이가 많고 적음이 없이 균일하게 만드는 것을 평균이라고 하고 균등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고를균자에 무리 등을 쓰면 차별이 없이 고르다. 외형만 다르지 실상은 같다는 뜻이 균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금할금입니다. 여기서 금지한다는 뜻인데 숲속에 신을 모시는 그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는데 그 속에 부정이 타지 않게 들어가는 것을 삼간다는 뜻이 금할금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숲풀림이 있고 제사를 뜻하는 보일시가 있죠. 숲속의 그 제단에는 들어가는 것을 삼가하는 금할금입니다. 숲속의 그 제단에는 들어가는 것을 삼가하는 금할금입니다. 금할금이 들어가는 활용어 중에 금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금할금자에 그칠지를 써서 금해서 못하게 한다는 뜻이 금지란 말이고 금연이라고 하는 말은 금할금자에 연기연을 써서 담배를 끊는다는 뜻 또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뜻이 금연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78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이을개입니다. 실로 계속해서 칼에 잘린 그 실토막을 이어서 연결해가는 이을개. 다음은 끈을 단입니다. 칼로 잘린 그 작은 실토막들을 다시 도끼로 확실히 끊어내는 끈을단. 다음은 곶짚고입니다. 집안에 술의 차를 보관해두는 창고, 곶짚고. 다음은 벼슬관입니다. 높고 큰 집에 관청 깃발이 꽂혀있는 벼슬관. 다음은 연구할구입니다. 구멍 속을 9번 여러 번 들여다보는 연구할구. 네, 다음은 무리군입니다. 임금이 다스리는 백성은 양떼들처럼 숫자가 많다는 무리군. 다음은 권세권입니다. 나무 위의 높은 곳에서 수리부엉이가 눈을 부릅뜨고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권력이나 위세를 뜻하는 권세권. 다음은 돌아갈 귀입니다. 친정에서 많은 날들을 지내다가 며느리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는 돌아갈 귀. 다음은 고를균입니다. 흙 덩어리를 여러 번 두들겨서 가루로 만들어서 고르게 펴는 고를균입니다. 다음은 금할금입니다. 숲속에 신을 모시는 그 제단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하는 금할금. 네, 여러분 78강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2-3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7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